그 월요일마다 일주일에서 월요 특강을 하자라고 얘기됐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선생님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구영 교수님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를 시험 치고 나서 이제 파악이 된 상태예요. 어디가 약하다. 기초가 약하죠, 그죠? 그래서 기초에 대해서 좀 월요일날 보완을 할 테니까 다른 수업 몰라도 월요일 수업은 열심히 잘 듣고 필기를 잘 하다 보면 조금씩 늘 거예요. 지금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고1부터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굉장히 쉽게 설명할 건데 자기가 나는 고1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 방정식 풀이에서 굉장히 응용들이 많이 나오는 게 어디서 출발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게 뭐냐면 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 이걸 해라고도 하고 그런데 얘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뭐냐면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든가 인수분해를 못하겠다 하면 근의 공식에 넣어서 구하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럼 인수분해라는 게 이게 이 분해가 또 곱분해예요. 곱으로 분해한다는 거야. 합으로 분해하는 것도 있지만 곱으로 분해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곱분해되어 있는 각각을 인수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결론은 이렇게 가로가로로 곱분해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됐죠 지금. 여기까지 됐어. 자, x 제곱이 분해되면 뭐로 될까 해봤더니 x 곱하기 x로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처럼. 그 다음에 2는 뭐냐? 부호를 일단 생각하지 말고 숫자 2만 생각하면 분해하면 1 곱하기 2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1 곱하기 2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호 결정하려고 할 때는 뭘 보냐면 이 가운데 걸 보는 거야.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가장 큰 대장이 음수를 따르라 하면 다 음수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하고 2 중에 누가 더 크냐면 2가 크잖아요. 그럼 얘 부호가 음수였다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플러스다 이거. 왜? 1하고 2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 이걸로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인수분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다는 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겠지. 아니면 둘 다 0이어도 되는데 x는 하나인데 x가 동시에 마이너스 1도 됐다 2도 됐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쓸 때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2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선생님 인수분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근데 이거 반대로 가는 과정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걸 또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수학 잘하려면 요거는 오케이가 되는데 얘가 오케이가 안 되면 안 돼요. 수학 잘하려면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문제에서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다 라고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이걸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2차 방정식에 뭐라고 하냐면 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하나 만드는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맨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는 지금 1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걸 K라고 그냥 두는 거야. 두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 넘겨요. 그리고 얘를 이쪽 넘기면 이건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쪽 넘기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꼴 0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인수분해해서 공부하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반대로 가는 거 근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둬야 되고 방정식 할 때 요 얘기를 그냥 잠깐 분위기 전환상 해보면 이 한자를 이렇게 써요. 방정. 이게 뭘까요? 사방이 정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볼펜이나 그 간단한 펜을 푸는데 조선시대 때는 수학을 붓글씨로 풀었다고 생각해봐요. 뭐 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거 지금 붓글씨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요. 사방이 정확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의미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 길이가 뭔지 모르는데 x 그때는 x라고 안 썼을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x라고 했을 때 이게 넓이가 100이 나온대요. 그러면 얘 x가 얼마면 얘가 100이 나올까? 10이겠죠. 19 곱하기 10.
그걸 이렇게 쓴 거야.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정확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거 방정식이라는데 영어에서는 이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방정이라고 한 거고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꼴이 들어가서 equal이라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온 단어 equation이라고 해요. 등식이라고 하죠. 등호가 사용된 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써요. 이렇게만 써.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거는 2차 식을 쓴 거고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꼴형을 꼭 써줘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방금 잠깐 얘기했고 자 이제 그래서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 거야. 연습하다 보면 돼요. 인수분해 못한다 이러면 본인 잘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의 공식이 되게 안 되면 근의 공식 넣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2차란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2차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 말에 식이 하나 숨어 있어요. 조건이 뭐가 숨어 있냐면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숨어 있는 거예요. A가 0이 아니다. 그렇죠? 아무 말 없어도 2차란 말 했기 때문에 그냥 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이게 나중에 지금 근의 공식 유도한 과정을 적을 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 근의 공식을 유도할 때 뭐가 쓰이냐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A 더하기 B에 가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제곱한 거. 근데 이걸 전개해 보면 A 제곱 더하기 2BA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요. 선생님 그냥 2AB가 아니고 2BA라고 한 의도가 있는데 A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 그러니까 2B의 반은 B겠죠. 2B의 반은 B인지 잘 아는데 B의 반은 뭐냐 이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B의 반은 2분의 B겠죠. 그죠? 그러면 3B의 반은 뭐예요? 그러면 2분의 3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B가 되고 그거의 제곱이 있으면 아 얘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하는 거. 수학 잘하려면 뒤에서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학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해져. 뒤에서부터 이렇게 와요.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막 열변을 토하신 거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요. D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전체가 선생님 ROTC 출신인데 한 명이어야 되는 거야. 이 전체가 한 명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같이 우리가 ROTC라는 맨 담보 받는 날 새벽 5시까지 7층 설계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계실에 불려갔는데 단복을 다 갖춰 입고 불려갔는데 계속 얼차례를 하면서 막 분기 훈련을 받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부른 거야? 몇 명이야 너희 기수 이러더라고. 그 애들 전부 다 몇 명이 전부 다 헤아려가지고 막 100명이야 그랬더니 또 박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머리 박고 또 부르고 막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어떤 애가 한 명이야 그랬더니 아침 7시 반이었는데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한 명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개인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한 명일 때 이 전체가 가장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야 지금 소장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처럼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침부터 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이 결과를 알고서 거꾸로 올 줄 아는 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학과학 잘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이해 편하게 할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사고를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자, 완전 제곱식 뭐라고요? 제곱식이 되려면 얘의 절반의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이걸 이용해서 얘를 증명한 거야. 먼저 A를 묶는 거야. 그럼 X 제곱이 되고 그다음 BX가 나오려면 A분의 BX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약분하면 어차피 BX 되고 C는 그대로 밖에 있어야지. 자, 이 상태에서 이 안에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x 제곱 더하기 a분의 bx가 있는데 완전 제곱되려면 방금 뭐라 했죠? x 앞에 있는 이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의 반이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한다고. 뭐죠? 이거의 반이 뭐냐면 2분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를 하니까 2a분의 b가 절반이겠죠. 이거의
제곱이 있으면 얘는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지금까지? 자, 근데 얘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애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다시 빼주면 돼요. 넣었다가 잠깐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을 닫고 C는 밖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는 이제 완전 제곱이니까 이렇게 묶이겠죠. x 더하기 얘를 봐봐요. 완전 제곱이 어떻게 됐어요? a 더하기 이 b의 제곱인 b를 썼죠. 그러니까 여기도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얘를 써야 되겠죠. 2a분의 b의 제곱 빼기 얘는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c는 계속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이제 a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는 거. b의 제곱 빼기 이렇게 하나 곱했고 이렇게 하나 곱하면 a가 약분되겠죠. 그럼 4a분의 b 제곱 플러스 c 꼴 0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뒤쪽에 우변으로 넘어가요. 그럼 다시 쓰면 a의 제곱은 여기까지 됐죠. 얘 넘어와요.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가 넘으면 플러스 되니까 그렇죠? c가 넘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c죠. 마이너스 c인데 여기 분모에 4a로 통분했어요. 그럼 4a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ac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다시 약분해서 4a 약분되면 c 똑같이 나와요. 요거 지금 이거 한 번에 한 거 이 정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돼. 한 번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a로 0보다 0이 아니다. 이 말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0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숨어 있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뭐가 0이 아니래요. 그럼 무조건 나눌 수 있다. 이걸 기억해요. 나눌 수 있다. 양변을 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a가 0이 아니다. 이 말은 나눌 수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그럼 나누면 x 더하기 2a분의 p의 제곱은 a로 나누니까 이게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다가 와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a가 된대요. 그러면 어떤 수는 어떻게 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쓰죠. 그죠?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a가 된 다음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거 그대로 쓰는 거. 어떤 수라는 x가 지금 스몰 x 더하기 2a분의 p라고 보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얘를 그대로 쓰는 거죠.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다 이거. x는 얘가 이쪽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분의 p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분모 분자가 각각 되어 있는 걸 한 번에 쓰는 거거든요. 각각으로 다시 돌아가면 루트 4a 제곱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이거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2a분의 b 놔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은 밖으로 어떻게 나와요? 2a로 나오겠죠. 아 선생님 저 루트 4a 제곱이 밖으로 나올 때 2a인 거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개별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P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죠. 최종적인 답은 좀 이게 바로 근해 공식입니다. 이제 근해 공식이 탄생했어요. 근해 공식 최종적인 답은 보기 좋게 왁구를 잡는 거죠. 2a 분해 해놓고 한번 통일했어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근해 공식을 해서 이거를 암기해야 된다. 그렇죠? 자, 지금 문제 아까 이 파일에 올려놨는데 이건 지금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적듯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빈 종이에다 적어놓고 이거를 최소 3번 이상 본인 손으로 연습을 해서
내가 누구 앞에다 나가서 설명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연습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이제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의문이 하나 생기냐면 짝수 공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짝수 공식? 근의 공식 중에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던데요 라고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그 설명을 내가 좀 해줄게요. 개인적으로 짝수 공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안 쓰는데 가끔 이제 짝수 공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짝수 공식을 언제 쓰냐면 ax 제곱 플러스 bx인데 bx의 이 b가 짝수인 거야. 여기 쓰고 할게요. bx 플러스 c 꼴 0인데 여기에 b가 짝수인 거야. 짝수이면서 큰 숫자인 거야. 되게 숫자가 큰 거야. 그래서 숫자가 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근의 공식에 보면 b제곱 b가 나오는데 얘가 숫자가 크니까 계산할 때 막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니까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가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ax 제곱 플러스 얘가 짝수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짝수는 2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b 프라임이라는 미분할 때 프라임 아니에요. 그냥 b 다시라고 할까? 이거라고 쓴 거야. 누군가가. 이게 짝수 공식의 시작이에요. 자, 2b 항상 어떤 숫자 얘기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돼요. 자, 2b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를 그대로 근의 공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x는 저기 근의 공식 했죠? 2a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게 2b 프라임이겠죠? 뿔마 루트 b제곱 b제곱이 2b 프라임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 제곱하면 4죠? 여기도 4가 있지. 똑같이 4가 있으니까 4로 묶어내가지고 쓰면 얘는 4 빠지면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c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루트 4는 밖으로 나오면 2가 되죠. 그래서 2 쓰고 루트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분모 분자에 다 2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2는 다 약분시킬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여기 약분했으니까 2가 없어졌는데 여기서 어떻게 2가 또 살아나서 약분이 됩니까 하는데 분모하면 부모죠. 부모는 불사신이고 자식한테 똑같이 이렇게 하트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통분할 때 생각해봐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하면 a분의 b 더하기 c 이건 잘 알면서 얘를 다시 나눠주면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를 또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하트 생각하면서 이를 다 약분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등장한다? 짝수 공식이 등장합니다.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 근의 짝수 공식. 그냥 짝수 공식이라 하는데 x는 어떻게 된다? 2a 이제 2가 다 사라진 거. 여기 지금 딱 보니까 뭐가 다 사라졌냐면 앞에 있는 숫자 개수가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짝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뭔 차이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이 큰 숫자를 반으로 줄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짝수 공식을 쓰면 좀 더 계산이 간단해져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 공식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지만 난 안 한다고 그냥 이거 합니다. 왜 하냐면 예를 들면 16의 제곱이 잘 안 돼. 그래서 못 한다는 거잖아. 그럼 16을 2 곱하기 8회가 8의 제곱은 잘한다 이거잖아요. 짝수 공식 쓰는 이유가. 근데 선생님 얘기로는 그냥 16의 제곱 256 외우면 되잖아요. 제곱수. 자, 짝수 공식 하기 싫은 사람 위해서 이거 암기하기 바래요.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이렇게. 그 다음에 16의 제곱은 256,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324, 19의 제곱은 361, 20의 제곱은 400. 이거 암기하면 돼요. 알겠죠? 덤으로 25의 제곱 하나 알아둬요. 625.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어려울 때도 좀 규칙이 있는데 잘 보면 1의 자리가 똑같아요.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6, 5의 제곱은 5, 6의 제곱은 6, 7, 7, 49, 88, 64, 99, 81, 0의 제곱 0, 5의 제곱 5 이렇게. 1의 자리 숫자라도 이렇게 이걸로 맞추면 그 앞에 거는 이제 입에 익으면 잘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면 제곱수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에 대한 유도 과정, 그 다음에 짝수 공식까지 유도를 해봤어요. 됐죠? 지금 이거는 이제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인수분해가 잘 안 됐을 때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이 나왔잖아요. 이걸 분석하는 걸 할게요. 근의 공식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그걸 좀 할게요. 그게 근과 개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근의 공식을 한번 분해해가지고 분석해볼게요. 근의 공식 분석, 어널리시스 분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 유학 갈 때 추천장에 어널리틱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극찬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뭐 추천해 주는데 어널리틱이라는 단어 써주면 아, 날 잘 봤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근의 공식이라는 게 방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다고 쳐요. 자, 이때 이 근의 공식에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A, B, C는 뭐라고? 다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A, B, C는 모두 다 실수여야 돼요. 근데 실수라고 했을 때 이거 다 실수죠.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도 나오고 실수라고 하면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유리수랑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유리수 안에 다시 뭐로 나와 있죠?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거 이름 좀 지어주면 좋겠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할까요? 무수. 무수하면 또 무리수라고 헷갈리죠. 이름이 없네. 정수. 다른 말에 유리수, 무리수 하듯이 정수, 반수. 자, 이렇게 나누었죠. 근데 여기에서 허수란 게 등장해요. 이걸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데 수에서 가장 큰 개념이 복소수죠. 근데 허수는 뭘까? 허수는 이렇게 안 나눠져요. 얘처럼. 허수는 어떻게 나눠주냐? 그냥 실수가 안 되는 수예요. 그래서 허수는 영어로 그냥 써줄게요. imaginary number. 그래서 이 i라고 해요. 허수 단위를. 그래서 허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안에 있는 애가 실수를 제곱하고 곱하고 빼고 했기 때문에 얘 자체가 지금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니까 얘는 양수도 나올 수가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모두 다 가능한 거야 지금 현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이걸 뭐라 부르지? 루트 안에 음수 이렇게 마이너스 1. 음수 중에서도 대표적인 마이너스 1이 탁 나오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라고 해요. 동그라미 쳤잖아요. 이미지널리 넘버에 i라고 합니다. 선생님 맨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나는
스티브 잡스가 이걸 보고 아이폰이라고 생각했는 줄 알았어. 이게 차라리 내가 프레젠테이션 했으면, 그죠? 세상에 없는 폰, 존재했을 법한데 없는 폰을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은데 인터넷이라더라고. 아이폰에 아이는 인터넷인데 해서 내가 그거 이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배를 잡고 웃었는데 그래서 스티브 잡스 이력을 검색했더니 문과더라고 또. 그래서 미국에서 문과는 복수수 안 배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 말았는데 이걸 아이라고 부르는 거야.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음수 나오는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물론 존재하는 수예요. 엄연히 존재하는 수인데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이게 존재성이 이게 드러난 거죠. 가우스라는 수학자 때문에. 그래서 이걸 I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인 거예요. 있다라고 가정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여기서 실수의 근, 그걸 실근이라고 하겠죠. 실근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고 실근이 아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실근이라는 거는 양수하고 0이 나올 때까지 이게 실근이에요. 0도 실수니까. 그런데 음수가 딱 나오면 얘는 뭐가 돼버리냐면 허근이 돼요. 허수가 된 근. 그래서 허근. 그래서 실근인지 아니면 허근인지 이거부터 구분하게 돼요. 구분하게 되고 실근에는 다시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얘만 근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근이 한 개인가요? 쪽을 한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2차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근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면 근이 3개, 4차면 4개 이렇게. 그래서 실근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누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르고 저렇게 0이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진 거 이것도 두 개로 보자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두 개로 보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 언제냐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한다 해가지고 판별이라고 해서 얘를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discriminant라고 해요. Nant예요. discriminant. 그래서 판별식을 D라고 쓰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데 판별식 D 즉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 D라고 정의를 했고 얘가 뭐라는 거야? 0보다 크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이 판별식 D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어버리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한다는 거야. 특별히 이렇게 서로 같은 두 실근을 네임드화한 거 얘를 이제 이름을 다르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중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이게 이제 네임드 된 거죠. 이렇게 별칭을 붙여준 거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허근은 뭐냐면 허근은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즉 음수가 나오면 허근이다. 근데 이때는 그러면 선생님 서로 다른 이런 말 안 붙입니까? 붙여요. 이것도. 왜? 허근이지만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 별로 관심 없을 수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서로 다른이란 말이 허근에도 붙는구나. 허수에도. 그러니까 나는 허수를 생각하면 유령, 귀신을 생각하는데 엄연히 유령과 귀신이 존재해요. 우리랑 소통이 안 될 뿐이야. 이 공간에도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수업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이라는 거를 나는 이렇게 보는 거. 남자, 여자 이렇게 보는 거. 그럼 귀신도 남자, 여자가 있나 보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허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존재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로 뭘 하는 거야? 근을 판별하는 거야. 근을 판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근의 판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엄청 어려워해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는가 봤더니 근을 판별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x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요. 그래프가 이차 함수가. 이게 y = fx라고 쳐요. 그쵸? 그리고 이 x축은 우리가 x축 하면 한국 사람이 알지 미국 사람 모르잖아요. x 엑시스라고 하죠. x 엑시스. 이게 x축이라는 단어예요. x축인데 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똑같이 쓰는 게 이거예요. y = 0. y = 0 하면 이게 x축을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이거. 여기서의 근은 이거랑 이꼴로 온 거잖아요. 이꼴로 오면 fx = 0 이렇게 되죠. 식이. 이 fx랑 0이 같죠. y 같으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2차 함수인데 얘가 2차 함수고 얘가 x축인데 이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는 값. 그죠? 만나는 값. 그 만나는 x값이 여기에서 지금 만나잖아요. 이거를 이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꼴 0으로 끝나는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기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근을 판별한다는 것은 그래프에서 보면 두 그래프 x축하고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x좌표. 어차피 2차 방정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y값 필요 없고 x값이 알파 베타. 이게 근이라는 거야. 그럼 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 이해됐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이해된 사람은 거꾸로 오는 게 돼야 돼요. 어떻게? 아, 이 그래프를 보고 이 fx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fx의 식 어떻게 될까?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안 나와 있어.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라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1이라고 쓸 수는 없어요. 왜? 1인지 2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k라고 두고 그 다음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뭐야? 이거의 x 값이 x = 알파니까 x = 알파가 근이니까 넘어가면 x-알파라는 인수가 생기는 거고 이거 x = 베타니까 이게 넘어가면 x-베타라는 또 인수가 생기는 거죠. 그 두 개를 곱한 게 얘기가. 세모차의 개수는 k라고 두고. 됐죠? 그러면 또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자 저기서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래프에다가 표시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실근인가 싶겠어. 그러면 흙은 안 보입니까? x축, y축의 그래프, xy 평면에서는 안 보여요. 그거 보려면 복소 평면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소 평면은 따로 배우기 때문에 복소수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복소수가 어떤 개념이냐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스프링 노트 있죠. 거기 스프링 노트에 스프링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뒤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스프링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단면을 탁 잘라요. 위에서 탁 자르면 그 단면에 나타나는 선은 이런 선들이 딱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잘린 게. 그죠? 이게 실근인가? 이게 실수야. 그럼 앞으로 튕겨져 나가고 뒤로 튕겨져 나간 거는 허수인 거야. 이게 이제 실수와 복소수를 동시에 설명하는 개념적인 건데 그래서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뒤쪽에 있거나 앞쪽에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XY 평면은 이렇게 단면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단면을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나는 점의 X좌표 쪽에 실근이다. 자, 그러면 저기서 얻을 걸 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X축, Y = fx.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2차 함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꼭지점이 중요해요. 여기 이걸 꼭지점이라고 하죠. 벌텍스라고 하는데 꼭지점. 꼭지점의 특징이 있어요. 꼭지점에 이거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한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y 좌표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x 좌표가 구해지면 그걸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나오는 게 y 좌표니까 y 좌표는 암기할 필요 없고 x 좌표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특징이 대칭성이죠.
대칭성. 그래서 이게 대칭축이라고 부르고 이 대칭축이 기준에가 이게 대깔꼬마니 완전히 딱 겹쳐지죠. 그랬을 때 이 x 좌표는 뭘까 보니까 이 알파하고 베타의 뭐죠? 산술평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그게 x 좌표입니다. 그림에서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x 좌표는 두 근의 합을 반으로 나누면 그게 x 좌표가 이게 꼭지점의 x 좌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꼭지점의 x 좌표는 선생님 이렇게 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이거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거예요. 두 근이 나와 있을 때 더하기 나누기.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아까 완전 제곱식 있었죠. 근의 공식 유도할 때 완전 제곱식 거기서 유도된 겁니다. 지금 오늘 지금 요거 녹화는 요거 여러분들이 최소 3번 이상 돌려서 계속 봐야 돼요. 알겠죠? 계속 돌려보면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뒤로 2차 함수부터 해서 방정식, 부등식, 그다음 미분적분 뭐 그런 데 다 연결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러 번 보기 바래요. 구독, 그 좋아요 해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제곱식 다시 써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그냥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a로 묶어내서 아까처럼 좀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걸 절반 2a분의 b겠죠? 그걸 넣고 떼고 정리해 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딱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이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올라가고 a 값이 음수면 위로 올라갈 텐데 아래로 올라갈 때 최소가 나오고 위로 올라갈 때 최대가 나오는데 이 a를 먼저 봐야 되겠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다음에는 양수라고 만약 한다고 하면 이게 양수라고 이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값이 더해지면 값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얘는 더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없어져야지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최소값입니다. 즉 아까 여기 이거 외울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게 이건가 이거. 이걸 어떻게 외워? 물론 외울 수 있죠. 그죠? 근데 안 외우는 거야. 이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얘가 없어져야 돼. 뭐로 없어져야 돼? 0으로 없어져야 돼. 왜? 얘가 존재하면 계속 뭔가가 더해지니까 최소가 아니지.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x 값이 뭐냐? x에 뭘 넣으면 이게 없어지죠? 마이너스 2a분의 b를 넣어주면 없어지죠. 꼭지점 x 좌표가 저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 x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는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의 x 좌표 뭐니? 했는데 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선생님 지금 대치동 강사방이라고 해가지고 대치동 강사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오픈 채팅방인데 거기서 선생님 유행시킨 말이 있어요. 수포자 판별식이 있다 이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막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포자 판별식이 뭐냐면 여기도 혹시 그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순간 머릿속에 나 그거 모르는데 하는 사람은 그동안 수포자였잖아. 그럼 처음부터 새로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게 뭘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생각나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거 생각나는 사람은 수포자 아니에요.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난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그동안 자기는 수포자의 삶을 살았던 거야. 네? 우스갯소리 한번. 이 점이 있어요. P점이 x1, y1인데 직선이 이렇게 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뭐 많잖아요. 거리.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는 보통 한 450km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600km를 왜? 그러니까 저 강원도로 해가지고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최단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단거리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를 수직하게 내린 게 최단거리입니다. 이 최단거리를 우리가 이제 흔히 거리라고 하죠. 줄여가지고. 최단을 생략하고. 그럼 이 거리 구하는 공식 L은 이거 이제 알면 수포자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 이때까지 수포자의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하죠?
루트에 이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절대값 a에 이건 이제 여기다 넣죠. x1 더하기 b에 y1 더하기 c 이게 수포자 판별식 공식이에요. 자 이거 그냥 뜨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 그거야 뭐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튼 뜨끔한 사람은 내가 수학을 그동안 등한시했구나 생각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포자 판별식 공식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선생님이 이름 붙인 거 네임드 뭐라고요? 수포자 판별식 오늘 판별식 배운 날이니까 그죠? 수포자 판별식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의 꼭지점 x 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다.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 제곱을 유도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좀 어떻게 좀 일일이 다 할 때마다. 그래서 또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미분을 배운 사람도 있을 건데 미분을 해보면 미분을 딱 해요. 그러면 이거 프라임이라고 이거예요. 프라임이라는데 미분하면 이 개수가 앞으로 내려와요. 그럼 2ax 한 번 미분하면 숫자가 한 1씩 다운돼. 그래서 2가 1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1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b고 x에 1에서 하나 다운되니까 0승이 되겠죠. 그 다음 상수 c는 뒤에 x에 0승이 붙어 있는 거죠. 모든 수의 0승이 1이니까. 그럼 0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얘는 상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미분하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ax 더하기 모든 수의 0승이 1이니까 b만 남겠죠. 즉 미분하면 1차는 무조건 개수가 돼요. 미분하면 2차는 2가 내려오고 3차는 3이 내려오고 차수는 하나씩 줄어들죠. 그것만 알고 있다면 얘가 지금 미분을 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 y 프라임이 얘가 의미하는 바가 접선 기울기예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접선 기울기라는 거야. 즉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에서 접선을 그어봐요. 접선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스치듯이 그 점 하나만 지나가는 걸 접선이라고 해요. 이게 접선인가. 그랬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x축하고 나란히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선인데 이 접선 기울기가 0인가? 그죠? 왜 0이에요? x축하고 나란히 가니까. x축하고 평행하게 가니까 접선 기울기가 0인 거죠. 그쵸? 왜 아까 접선을 y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0으로 쓴다는 거야. 0으로 쓰면 x는 뭐가 되지? 넘어가고 나누니까 마이너스 2의 분의 p. 아, 선생님 이렇게도 나오는군요. 이렇게 암기해 주기 바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2차 함수에서 꼭지점 x 좌표 마이너스 2의 분의 p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자,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것부터 해서 근해 공식에서의 판별식 여기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 동안 자기가 지금 단체 톡방에 이 문제 개념 설명하기 위한 문제를 못 받았다. 자기는 단체 톡방에 이름이 없다는 사람은 지금 쉬는 시간 서장님한테 가서 빨리 해달라고 해요. 쉬는 시간 10분 정도 하겠습니다.